속보. 메디슨 결국 떠났다. 소니에게 딱 한마디만 남길게요. 떠나기 하루 전 솔직 인터뷰. 영국 경합. 2010년대 토트넘 호스퍼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었다. 2013년 8월 아약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에릭센은 2020년 1월까지 6년 반 동안 토트넘과 함께했다. 해리 케인, 손흥민, 델레 알리와 함께 데스크라인을 구축했던 에릭센은 2018-19 시즌 토트넘의 역사상 첫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기여했다. 에릭센은 2020년 1월 토트넘에서 인터 밀란으로 이적했다. 에릭센이 떠난 후 중원에서 창의성을 잃어버린 토트넘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2-23 시즌 토트넘은 리그 8위에 그치며 2009-10 시즌 이후 13년 만에 유럽 클럽 대항전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에릭센의 후계자가 필요했던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EPL 정상급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을 4천만 파운드, 하나 약 700억 원에 데려왔다. 매디슨은 시즌 초반에 에릭센이 떠오를 만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발목 부상을 당한 이후 경기력이 급격히 하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매디슨은 전반기 활약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창의적인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토트넘의 중원 사령관이 됐다. 매디슨은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전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매디슨은 브렌트포드와의 EPL 1라운드에서 2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 2에서 2로 비겼다. 매디슨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도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 매디슨은 지난해 9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의 2골을 모두 도왔다. 지난해 10월 풀럼전에서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마수거리 골을 신고하기도 했다. 매디슨은 에릭센의 후계자라 말해도 손색이 없는 기량을 보여줬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이후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매디슨은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매디슨은 초반에 10경기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리그 10경기 무패 행진에 공헌했다. 승승장구하던 매디슨에게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바로 부상이었다. 매디슨은 지난해 11월 첼시와의 리그 11라운드에서 전반 45분 발목 부상을 당했다.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었던 매디슨은 에메르송 로얄과 교체됐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발목을 다친 매디슨은 3개월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매디슨과 토트넘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이로 인해 매디슨은 지난 1월 말까지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매디슨이 빠지자 토트넘의 기세는 꺾였다. 토트넘은 매디슨이 교체 아웃된 첼시전을 포함해 매디슨 없이 치른 첫 5경기에서 1무 4패로 무승의 늪에 허덕였다. 이후 4승 1무 1패로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리그 순위가 2위에서 5위까지 떨어지며 선두권 경쟁에서 밀려났다. 오랜 기간 회복에 전념했던 매디슨은 지난해 1월 마침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매디슨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4라운드에서 후반 28분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신 교체 출전했다. 브렌트포드와의 리그 22라운드에서는 복귀 후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부상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을까? 매디슨은 약 3달 만에 복귀했지만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디슨은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후 치른 17경기에서 1골 4도움에 그쳤다. 토트넘은 매디슨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자 덩달아 부진하며 리그 5위로 시즌을 마쳤다. 토트넘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후반기 부진의 악영향은 컸다. 매디슨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유로 2024 예비 명단에 승선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탈락했다. 6월에 열리는 유로 2024에서 매디슨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시작이 워낙 강렬했기에 매디슨의 용두사미는 본인과 토트넘 모두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첫 시즌은 비교적 실망스러웠지만 아직 반등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손흥민도 입단 초기에는 기대 이하였지만 부활의 성공에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다.
메디슨이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이 걸었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2. 메디슨은 여기에도 없네. 오른쪽 화살표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탈락 베스트 11 우승 후보급 전력.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더선은 9일 한국 시간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구성해 소개했다. 유로 2024에 나서는 잉글랜드는 8일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26명을 확정한 가운데 메디슨, 그릴리쉬, 래시포드가 최종 엔트리에 탈락되기도 했다.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탈락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은쿤코, 프랑스가 선정됐고 공격진에는 래시포드, 그릴리쉬, 올리세 이상 잉글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고레츠카, 독일, 와찬, 독일, 이 구성했고 수비진은 마트센, 네덜란드, 파우 토레스, 스페인, 훈멜스, 독일, 포로, 스페인가 구축했다. 골키퍼에는 쿠르투아, 벨기에가 이름을 올렸다. 2023에서 24시즌 초반 토트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메디슨은 시즌 중반 부상 이후 경기력이 하락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다. 메디슨은 더선이 선정한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탈락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평범한 선수로 평가받았다. 더선은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각국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베스트 11으로 팀을 구성하면 유로 2024 우승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선수 구성을 자랑한다고 언급했다. 더선은 쿠르투아의 벨기에 대표팀 제외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며 2023에서 24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 골키퍼로 활약한 쿠르투아의 엔트리 제외를 조명했다. 또한 훈멜스는 2023에서 24시즌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해 놀라운 활약을 펼쳤지만 젊은 선수들을 선택한 나겔스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나겔스만 감독은 도르트문트의 주장 찬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그릴리쉬는 유로 2024를 치르기 위해 독일로 가는 대신 휴가를 보낼 것이다. 래시포드는 과거 잉글랜드 대표팀의 믿음직한 존재였지만 독일행 비행기를 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크리스탈 팰리스에선 4명의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최고의 선수 올리세는 독일로 가지 못한다며 유로 2024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 자원에 대해 언급했다. 3. 이적료만 1200억인데 메디슨 밀어내고 잉글랜드 국대 토트넘이 원한다. 토트넘 호스퍼는 에베레치 에제를 영입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3위 목벨 기자는 7일 이하 한국 시간 에제 바이아웃 금액은 6천만 파운드, 약 1054억 원, 다. 여기에 800만 파운드, 약 140억 원, 추가 금액이 붙는 조항도 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는 에제를 토트넘 호스퍼도 원하고 있다. 잉글랜드 대표팀 최종 명단에 소집된 에제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에서 활약을 한다면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고 주장했다. 에제는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 활약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가 됐다. 998년생 공격형 미드필더로 힌즈파크 레인저스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고 2020년 팰리스로 왔다. 처음 이적 당시엔 윙어로 활약했는데 로이 호지슨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 센터 포워드로 활용하면서 능력을 극대화했다. 2022에서 23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에 나와 10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재능을 만개했다. 지난 시즌도 좋았다. 리그 27경기에 출전해 11골 4도움을 올렸다. 마이클 올리셰와 함께 팰리스 공격을 이끈 선봉장이었다. 장 필립 마테타를 활용하는 플레이와 타리 미첼 등 풀백과 호흡도 좋았다. 로이 호지슨 감독이 나가고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온 뒤로 활약이 더 좋아져 후반기 찬사를 받았다. 프리미어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에제 활약은 대단했다. 제임스 메디슨, 잭 그릴리쉬 등을 밀어내고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선택을 받고 유로 최종 명단에 들었다.
가치가 폭등하는 중인 에제를 토트넘이 노린다. 토트넘은 공격 옵션이 필요하다. 메디슨이 부진하면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며 다음 시즌 우에파 유로파리그도 병행하는 만큼 여러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다. 에제는 토트넘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다. 문제는 이적료다. 팰리스가 쉽게 내줄 위사가 없어 보인다. 올리쉐도 이적설이 나오는 가운데 에제마저 나가면 글라스너 감독의 계획은 완전히 꼬이게 된다. 내보내더라도 엄청난 이적료를 부를 예정인데 바이아웃이 있다. 바이아웃 금액마저 엄청난 수준이다. 아무리 활약이 좋았다고 해도 토트넘 입장에선 쉽게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토트넘이 큰 금액을 쓰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출신 크레이그 벌리는 1일,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에 큰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 같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적극적이지 않다면 토트넘은 에제를 데려올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